수요가 공급을 못 따라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 없는,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슈퍼사이클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손님이 수백조 원씩 싸들고 물건을 달라고 하는데 이것만큼 귀한 투자 기회가 있을까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박재원의 연금농장 채널 연금농장지기 박재원입니다. 이웃님들, 만약에 우리 농장에 쌀을 사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빨리 논을 갈아엎고 물을 대고 모내기를 해서 빨리 쌀을 생산할 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반도체라는 농장에서는 이와는 다른 매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AI 열풍으로 반도체가 없어서 못 판다는데 삼성과 하이닉스라는 농장은 마치 논을 갈고 모를 더 심는 이러한 노력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느긋합니다. 도대체 왜 돈 벌 기회를 마다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그들이 공장을 왜 풀가동하지 않는지 못하는 진짜 그 속내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공장 증설을 서두르지 않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2년 전 2023년의 트라우마가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이때 당시에 하이닉스는 연간 7.7조의 적자, 그리고 마이크론은 57억 달러의 적자를 겪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보면은 1분기에 3조 4천, 2분기에 2조 9천, 3분기에 1조 8천, 이렇게 적자폭이 줄긴 했는데 출혈은 계속됐었죠. 미국의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분에서 분기마다 2조 내지 4조 원대의 적자를 반복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양사를 합치면 적자가 68조, 다시 말씀드려서 재고가 창고에 68조 원어치나 쌓이게 된 겁니다. 이러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농장주들은 뼈저리게 깨닫게 됐습니다. 무조건 많이 심는 게 능사는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경영 기조를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점유율 1등에서 수익성 1등으로 옮겨가자.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실제 이제 이때 당시에 샌디스크의 CEO인 데이빗 고펠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23년도 과잉 공급으로 수십억 달러의 주주 가치가 증발을 했다. 이제 우리는 시장의 용량을 넘치게 쏟아붓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연 10%대, 10% 중반대의 성장률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형 고객사들도 분기별 현물 구매에 수십억 달러짜리 리스크를 감수할 수 없다면서 장기 계약을 먼저 요청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핵심은 이겁니다. 장기 계약이 없이는 증설이나 물량을 늘리지 않겠다. 이것이 현재 반도체 업계의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웃님들, 안 만드는 것과 별개로 기술적으로 못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의 핵심인 HBM입니다. 일반 D램이 1년 만에 수확하는 벼농사라고 하면은 HBM은 6년금 인삼입니다. 그만큼 키우기도 어렵고 땅도 많이 잡아먹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마이크로 임원이 직접 밝힌 수치입니다. HBM은 일반 D램 대비해서 3배의 웨이퍼를 잡아먹습니다. HBM은 칩을 8단, 12단으로 쌓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땅을 써도 나오는 칩의 개수가 일반 D램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칩 크기도 다릅니다. 웨이퍼 한 장에서 얻을 수 있는 칩의 개수, 업계 용어로는 나이 사이즈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확 줄어듭니다. 고성능 칩일수록 면적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수율입니다. 이게 가장 골치 아픈 문제거든요. 8단, 12단을 쌓다가 하나만 불량이 나도 전체를 버려야 됩니다. 농사로 치면 6년근 인삼을 잘 농사를 짓다가 마지막 해에 뿌리가 썩으면 다 버려야 되거든요.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HBM 시장은 어떨까요? 2025년 3분기 기준으로 해서 3사의 시장 점유율을 보면 SK 하이닉스가 57%, 삼성전자가 22%, 그리고 마이크론이 21%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죠.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률이 말해주는 것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HBM 시장이 규모가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는 데 있습니다. 2024년에는 160억 달러 했던 것이 2025년은 불과 1년 만이죠. 350억, 거의 2배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8년에는 KB증권 전망에 따르면
약 1,000억 달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배가 늘어나는 것이죠. 정리를 하면 삼성과 하이닉스가 라인을 풀가동하고 있어도 HBM이라는 특수작물이 웨이퍼를 3배나 잡아먹기 때문에 개수 자체는 늘어나지 않는 자연 감산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급은 이렇게 꽉 막혀 있는데 수요는 어떨까요? 말 그대로 폭발적입니다. IDC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5년간 생성되는 데이터 양이 최대 3배 늘어나는 400제타바이트라고 합니다. 제타바이트라는 것은 감이 잘 안 오시는데 테라바이트의 10억 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AI가 인간보다 1000배 많은 데이터를 생성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데이터 홍수가 났는데 물을 담을 그릇이 없는 그런 형국입니다. 실제로 지금 스토리지 시장에 대란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HDD 납기가 1년 이상으로 늘어났고 스토리지 8TB 이상 고용량 SSD는 올해 하반기 분량까지 완전히 예약이 완료됐다고 합니다. 일본 아키하바라에서는 SSD와 램 판매가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이런 매장도 등장했다고 하니까 재밌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농장주가 비싼 인삼만 키우려 하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먹어야 될 쌀, 디램은 심을 땅이 없어진 겁니다. 숫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 32기가 DDR5 모듈 가격을 149달러에서 239달러로 무려 60%나 인상을 했고요. DDR5 계약 가격은 7달러에서 19.5달러로 178%나 급등을 했습니다. 거의 200% 정도 되는 거죠. 가트너는 2026년도 디램 가격을 47%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농장주에게는 꿈과 같은 전 품목에 걸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전망에 따르면 2026년도 메모리 수요는 30% 이상, 서버용 디램은 40%대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 수준에 그칠 전망입니다. 수요가 공급을 못 따라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 없는,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슈퍼사이클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 걸까요? 공급이 제한적이라는 것은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빅테크들이 얼마나 돈을 쏟아붓고 있는지 아십니까? JP모건에 따르면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오라클 등과 같은 5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데이터 센터에만 4,800억, 그리고 우리 돈 약 700조 원을 지출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2026년에는 이것이 무려 2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을 한 것입니다. 손님이 수백조 원씩 싸들고 물건을 달라고 하는데 이것만큼 귀한 투자 기회가 있을까요? 과거 반도체 사이클은 아까 2023년도의 경우에서 봤지만은 짧은 호황, 깊은 불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농장주들이 공급을 철저히 통제를 하고 있고 HBM이라는 특수 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급을 갉아먹을 상황입니다. 증권가 전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노무라 증권에서 예측을 한 건데요. 2026년도 삼성전자는 약 영업이익이 133조, SK 하이닉스는 100조 원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133조가 된다면은 선행 PER은 거의 한 7, 8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 삼성전자의 주가가 고점이었을 때 선행 PER 수준은 약 15배가 되거든요. 그럼 이 단순하게 이것만 보더라도 주가가 현 수준에서 2배도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이제 이것은 과거 데이터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만큼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미 2026년에 HBM 물량이 완판됐다고 합니다. 일부 매체에서는 2027년까지 예약이 완료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마이크론은 아주 영리한 농사를 짓고 있는 겁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가 아니라 물 들어올 때 댐을 막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양사가 26년도에 설비 투자로 예상한 금액은 70조 원이고요. 슈퍼사이클은 최소 2027년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증권가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그리고 웨이퍼 처리량은 연 5% 정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 반도체 업황을 보는 우리들의 입장은 똑똑한 농부들의 주주가 돼서 이들과 함께 풍부한 가시를 함께 나누자. 이것이 반도체 업황을 보면서 이웃님들에게 오늘 전하고 싶은 저의 메시지가 됩니다. 오늘도 박재훈의 연금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이것은 박재훈의 연금 채널의 귀료가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